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뭐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제가 이 최근에 한번 또 다뤘기 때문에 뭐 그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왜 이 팀의 뭐 강해져 뭐 그런 느낌의 기획을 한번 했었죠, 오프 시즌에.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한번 다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로스터 같은 부분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에드먼턴에게 결국 이 누구냐,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느낌의 승부처에서 그 두 명한테 이렇게 좀 털리는 그림들이, 좀 털린다라고 표현하면 조금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지만 좀 막기가 버거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올해는 어떤 좀 한계점을 극복을 할 것인가 같은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기획에서는 정말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정말 이 팀들, 뭐 스포츠 판에는 항상 그런 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팀이기도 합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라는 팀은 일단 라스베이거스라는 그 도시 자체가 화려함을 상징을 하는 도심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별칭들이 있죠. 신시티, 뭐 City of Lights, The Entertainment Capital of the Worl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 도시의 별명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딱 부합하는 느낌의 야, 근데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랑 도시의 이미지랑 구단의 이미지가 이렇게 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다라고 합치되는, 정말 이제 뭐 도시랑 똑같네 이런 느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센세리를 부분에서 보면은 승리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팀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정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보기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제 이 우승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플레리 선수를 처분할 때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죄악과는 관련이 없지만 요것도 이제 뭐 팬분들이 지금도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 선택도 틀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LTIR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LTIR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팀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리 오브 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반짝이는 황금색 저지로 홈 저지를 바꾼 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면은 지금 요 저지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원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회색 저지가 그 프라이머리 저지였었거든요. 근데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걸로 바꿨어요. 저걸로 이제 홈으로. 지금도 이제 저게 요 저지가 홈입니다. 요게 그래서 얼터네이트가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트리트로 예전에 했었죠. 이제 거기에서는 야광 기믹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NHL에서 지금 저지 로테이션에서 야광 기믹이 들어간 저지는 올해 시애틀이 요거 이제 베이거스 따라한다고 또 하나 서드 저지에서 야광 기믹을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요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슴팍에 저게 빛이 나죠.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 The Entertainment Capital of the World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서 제일 재밌는 건 역시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재밌죠. 그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1718 이후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성적을 바라보시면 362승 198패 59연장패 승점 783점, 이거 리그 전체에서 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규 시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4강도 많이 갔고 결승에서 우승도 했고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보다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을 바라보시면은 캐롤라이나, 위니펙, 플로리다, 댈러스, 이런 팀들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창단부터 지금까지 1718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을 누적을 해보면은 이런 팀들이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누적 성적이 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하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얼마나 이 팀이 정말 도시의 그 이미지, 그 별명, 그리고 이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딱 맞춰서 그런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싶으시면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를 응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성적이랑 올 시즌 데프트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뭐 역시나 이제 1등 팀 다 좋습니다. 50승 22패 10연장패. 승자 비율이 67.1%였었고 퍼시픽 디비전 1위였었죠.
전체 득점 5위, 전체 실점 3위. 뭐 리그에서 거의 최상위권 둘 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예, 뭐 두말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이제 퍼시픽 디비전에서 물론 이제 이 팀의 작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잘할 때는 미친 듯이 잘하다가 갑자기 한번 정신 못 차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게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었죠.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딱 바라봤을 때는 리그 거의 최고급의 이런 이제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이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은 마너, 아이클, 스톤은 그냥 뭉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너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사실 영리한 플레이라든가 뭐 실제로 토론토에서도 페널티 킬링에 나온다라든가 수비 리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라인에 이제 아이클이랑 마크 스톤을 옆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1라인에서도 파괴력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 공수 지역 양면에서 굉장히 상대방이 턴오버 유도 많이 하고 역습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이 철퇴치고 이런 운영 굉장히 잘할 수 있는 1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예, 1라인으로 뭐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인에는 지난 시즌에 굉장히 또 성과였었죠. 사드, 헤르텔, 도로페프. 요 라인이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났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조금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뭐 헤르트리랑 도로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30골 이상 득점을 했고 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여전히 예전에 막 정말 잘했을 때 그때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 라인 메이트들이랑은 잘 죽이 맞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요 조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라인에는 뭐 단골 손님들이죠. 스미스와 칼손 이제 이렇게 이제 뭉치는 과정에서 바르바쇼프가 옆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사드, 바르바쇼프, 하우든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막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라인, 3라인, 4라인 어디를 띄워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마너 선수가 너무 이제 아이클이랑 잘 안 어울린다. 잘 안 맞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바르바쇼프, 아이클, 스톤 뭐 이런 이제 뭐 예전 조합을 그냥 꺼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럼 이제 만화가 이제 헤르틀 옆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그런 이 변주들을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헤르트랑 도로페이프가 이제 뭐 득점력도 좋으니까 만화가 살려줄 수 있는 자원들도 훨씬 많고 할 수 있는 또 부가적인 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칼손이 이제 지난 시즌 좀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좀 기량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부상이 지난 시즌 많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역시나 이제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미들 식스 1라인으로 뛰었던 적도 있지만 뭐 미들 식스에서 그냥 굉장히 무난한 옵션으로서 칼손 뭐 3라인 정도로 뛰면 지금 이제 아이클 헤르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해서 2라인을 그렇게 이제 정말 뭐 무리해서 많은 역할을 소화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라인의 시즌스 이번에 영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콜레사 하우든 물론 이제 닉 루아 선수가 사실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체제에 워낙 잘 맞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루아 선수가 결국 빠져나간 부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루아가 빠지고 결국 뭐 만화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즌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다재다능하면서 돋보이는 자원이기 때문에 4라인 센터로서 무난하게 지금 보시면은 뭐 1, 2, 3, 4라인 센터들 다들 특색들이 딱 라인에 맞게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2, 3, 4라인 윙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까지도 확인이 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클, 스톤, 헤르틀, 도르페프, 스미스, 칼손 같이 기존에 이제 맞췄던 그 큰 조합들의 축까지 다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공격진이 이번 올해 NHL 그 전체 라인 중에서도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수비진은 사실은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맥랩이랑 시어도 사실 이제 요 조합이 이제 최근에 거의 1라인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출장이 되고 있죠. 맥랩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이제 수비적인 기여라든가 지금 이제 베이거스 캐시드 체제도 참 잘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어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결국 이제 퍼네이션스에서 부상을 당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부상 여파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뭐 프리미엄 공격형 수비수로서 이름을 날리는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해리핀도 이제 지난 시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10골 득점을 하고 수비 지역에서 득점력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보강이 되게 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화이트 클라우드가 해니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 라인을 이제 잠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좀 셧다운 역할도 어느 정도 이상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라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셧다운 능력은 조금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된 것 같아요. 뭐 뒤에 이제 그런 내용 좀 나오겠지만, 일단 이제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사실상 부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은퇴 가까운 상황이 되게 돼버렸고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곁들여져가지고 조금은 수비진은 나쁘진 않지만 살짝 이제 좀 빡센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러미 로종 선수와 이제 케이든 코잭, 요 조합도 사실은 뭐 로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경험이 있고 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코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1군에서 확실한 모습을 당장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자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골리는 이제 에이딘 힐과 아키라 슈미트, 이제 요 부분입니다. 지금 공격진 대비해서 사실 수비진 골텐딩은 조금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쟁력이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 보고 가실 텐데, 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 플레이어들은 저쪽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S급 화력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훨씬 더 다른 팀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뭐 당장 생각나는 팀도 템파베이라든가, 지난 시즌 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경기당 1포인트 이상 득점한 선수들이 막 우글우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펀치력만을 생각을 해봐도 뭐 댈러스라든가 콜로라도라든가 뭐 에드먼턴이라든가, 그죠? 뭐 같은 디비전 라이벌로서 그런 팀들이 사실은 순간적인 펀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센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만월을 어쨌든 영입을 했기 때문에 1라인에도 100포인트 이상 기록 가능한 자원들이 2명이나 지금은 생겼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클이 정말 잘 풀리면 100포인트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뭐 만화까지도 어떻게 보면 100포인트 언저리, 그죠? 계속 뭐 90포인트대 100포인트 가까이 이런 가는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 처음으로 토론토에서 100포인트 이상 작성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100포인트 이상. 사실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결국은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확장 드래프트 때 완전히 뎁스 팀으로 이렇게 면모에 보여주면서 깜짝 결승 진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도 결국은 S급 스코어러의 이런 부재 같은 부분이 발목을 잡아대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뭐 패처레틸 영입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았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결국 이제 아이클 선수를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을 따져봤을 때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죠? 아이클 들어오고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누구냐, 이번에 만화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1라인을 조금 더 이제 공고히 하는 이런 그림 하나 이제 생각을 했고요. 사드 헤르틀 도로페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기대 득점값, 기대 득실값, 득점 실점, 그죠? 기대 득실값을 보시면은 3.7이라는데 이거 팀 내 전체 1위였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대 득점에서 기대 실점 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득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득점, 플러스 4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팀 내 공동 3위 조합 내 팀 전체 조합에서 공동 3위라는 결과였었기 때문에, 뭐 파워플레이도 사실 이 둘이 이제 많은 그 냈지만, 이건 이제 5대5 상황에서도 물론 파워플레이 때는 많이 기억이 나시죠? 헤르트리랑 도로페프가 또 굉장히 많은 파워플레이 득점을 만든 거. 근데 이제 이거는 5대5 상황입니다. 5대5에서도 이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2라인에서도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3라인에서도 이제 칼손 스미스 조합. 이제 여기에다가 올로프손 선수가 주로 나왔었는데, 올로프손은 이제 지금은 이적을 했으니까, 일단 칼손 스미스가 나왔던 조합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실 값이 3.1, 팀 내 전체 2위. 그리고 이제 득실 같은 경우에는 6득점 하는 동안 실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3라인에는 뭐 3라인에서도 이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검증된 자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만화를 보강을 하면서 좀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냥 표면적인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드 자리에 뭐 바르바쇼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3라인에 하우든 들어가고 사드가 4라인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아까 보셨던 대로 이 라인이 조합적으로 상당히 잘 굴러가는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하우드랑 바르바쇼프를 3, 4라인 쓰는 걸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라인에 바르바쇼프, 4라인에 하우든. 근데 이 선수들도 거의 20, 20, 25, 25. 이 정도를 지난 시즌 이 근사값을 기록을 했던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펀치력을 또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역시나 공격진 모든 라인에서 수비적인 경기력까지도 출중한 자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칼손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누구냐 마너랑 1라인의 스톤 그죠? 2라인 같은 경우에도 헤르틀 그리고 사드 이런 선수들은 커리어 내내 사실은 이제 이 NHL에서 투웨이 윙어, 투웨이 센터 이런 느낌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자원이기 때문에 1라인에서 정말 4라인까지 공격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뛰어난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조합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수비적으로도 사실 상대를 상당히 귀찮게 해줄 수 있는 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수 양면에서 이 공격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게 잠재치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공격적인 거 포함해서 수비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비진,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래의 색상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아까 피에트란젤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수비진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해졌어요. 근데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경기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비 지역에서 슛 블로킹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지역에서 피지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킹이 나온 과정에서 역습을 한 번에 뽑아 들어갈 때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팀이었었거든요. 그때 우승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캐시디 감독 체제에서도 전반적으로는 그런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캐시디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NHL에서 슛 블로킹 순위를 매겨보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전체 3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고 하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몬트리올은 숫자가 더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랑 몬트리올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세에 몰리는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이죠. 하지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블로킹이 많다라는 거 일단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색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작년에도 지금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23 시즌에 이제 팀 전체 블로킹 1494개, 그다음 지지난 시즌에 1500개였었는데 지난 시즌 1267개로 거의 한 250개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블로킹에서 시작하는 이 수비 지역에서의 운영. 사실 박스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블로킹 많이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경기력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하나. 그리고 오프 시즌에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실질적으로 지금 은퇴를 한 상황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펼쳐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수비적인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닉 헤이그 선수. 헤이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크고 어떻게 보면 피지컬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 꽤 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어쨌든 이번에 트레이드 하면서 떠나게 됐죠. 그 어디냐. 물론 로종 선수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허턴이 아니고 로종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대비해가지고 충분한 영입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피에트란젤로가 부상이라서 빠지고 헤이그 같은 탑6에서 그냥 무난하게 한 장 쓸 수 있는 피지컬 카드가 빠졌으면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뭐 선수를 뭐 가브리코프를 영입을 했다. 뭐 계속 가브리코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번 시즌 FA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각광받는 수비 FA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브리코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브리코프를 영입을 했다. 뭐 이러면 괜찮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메인 수비진에서는 터프함과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맥랩도 그렇고 그죠. 화이트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로정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한 2시즌 전 같은 경우에는 피에트란젤로도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해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엘릭스 마르티네스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팀 컬러랑 적합한 선수 구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해니핀이 들어온다라 물론 이제 해니핀도 이제 뭐 샷 블락이라든가 이런 건 많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의 수비를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팀 컬러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수비력의 공백 결국 이제 뭐 빠진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화이트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로종 뭐 이제 뭐 한 명 더 말하면 뭐 맥넷 뭐 이런 선수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또 부상이 조금 더 수반이 된다라든가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스터 탑3는 뭐 베이거스도 사실은 계속 강팀이었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뭐 윈나우를 계속 표방한 팀이기 때문에 뭐 다 팝니다 계속. 뭐 닉스 직입한 것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고 뭐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이제 패처리티 영입할 때 팔았죠. 그래서 별로 없어요.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그리고 에드스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르트를 영입할 때
또 팔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트레버 코널리 선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레프트 윙 자원이고 지난 시즌 프로비던스 대학교에서 23경기 4골 9어시스트 기록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지역 창출에 상당히 능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템포 같은 부분도 확실히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이 퍽 가지고 가면서 올려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라인의 플레이메이킹 1, 2라인급 뭐 플레이메이킹 윙어로서 이제 그렇게 활약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 워즈니액 선수.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출생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호주식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어식으로 읽은 건데 어쨌든 요 선수도 이제 라이트윙 자원으로 룰레오 지난 시즌 그 언더 20 팀. 근데 이제 룰레오는 성인 팀도 있습니다. 40경기에서 23골 34어트 올렸었고 슈팅 능력 굉장히 뛰어난 득점형 윙어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비 자원으로서 아르투 케르키 선수 에세트에서 지난 시즌 3골 4어시스트 올렸었고요. 침착함 그리고 템포를 올려줄 수가 있는 이런 느낌의 좀 공격형 수비에 가까운 이런 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코널리를 제외하면 NHL 레귤러급으로 점쳐지는 선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 워즈니액이라든가 케르키가 좀 잘하면 이런 느낌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코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대로 성장만 하면은 1, 2라인 플러스 파워플레이에서도 역할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좀 득점형 플레이메이킹 윙어로서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뭐 픽 자체는 좀 있죠. 뭐 내년에도 1픽이 없고 하는 그림들은 있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아예 막 다른 팀들 보시면은 뭐 막 앞으로 3년 동안 막 픽들이 그냥 텅텅 빈 뭐 이런 팀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거스는 뭐 어쨌든 1픽, 4픽, 1라운드, 4라운드 정도는 없지만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남아는 있는데 네, 뭐 지명권은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엔 득점감 보강을 위해서 트레이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올해 한번 해보고 야 수비 우리 이래갖고 안 된다. 좀 피지컬 좋고 뭐 이런 애 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해보고 그럴 가능성 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뭐 올 시즌 중이 됐든 아니면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가 됐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선수인데 뭐 사실은 선수가 아니라 포지션을 뽑았습니다. 백업 골리예요.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결국은 지난 오프 시즌에 좀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충격적인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톰슨 선수를 워싱턴 캐피털스로 보내는 그죠? 3라운드 지명권인가? 뭐 그거 한 장 받았었죠. 요런 이제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결국 이제 삼손오프를 결국 이제 지난 시즌 백업으로 활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기대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영입 이 선택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뭐 톰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틱적인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자원이기는 하고 삼손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 이게 뭐 선수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새로운 첫 팀에서는 항상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어디냐 토론토에서도 첫 시즌 굉장히 잘했었죠. 그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때 조금은 결국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쁜 영입이라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선수의 마지막 시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의 마지막 시즌들을 이제 딱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나 이제 이 삼손오프보다 톰슨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게 좀 증명이 돼버렸죠. 평균 실점, 세이브 퍼센티지, 이븐 스트레스 세이브 퍼센티지 큰 폭으로 톰슨이 앞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좀 백업 골리라든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사실 에이딘 힐 물론 있긴 있죠. 그리고 에이딘 힐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면서 2023년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던 골리인데 사실 힐 선수가 정규 시즌만을 놓고 보면은 정말 우승팀에 걸맞은 골리인가는 사실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22-23 시즌은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점점 어떻게 보면 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주전급 골리가 뛰는 경기 정도 수준의 출장 시간을 받았지 않습니까? 50경기 정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출장 시간을 받았을 때는 물론 이제 평균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이브 성공률이 뭐 여전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확고한 주전골리란 말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목표는 우승을 위해서 이제 달리는 팀인데 우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나오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번 오프 시즌에도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이제 수비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수비진에서 이제 누가 빠지면은 얘가 들어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골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제 쌈선오프랑 재계약은 안 했는데 다른 새로운 골리를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아키라 슈미트 선수가 이제 몇 경기 뛰었을 때 경기력이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서 슈미트 선수는 꽤 잘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좀 기대는 그림도 있지만 좀 큰 도박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키라 슈미트 같은 경우에도 그때 뉴저지 그때 한 시즌 이후로는 그렇게 좋았던 시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꼴리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왜냐면 이제 올해도 에이딘 힐 선수가 만약에 조금 부진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슈미트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퍼포먼스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수비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샷 블락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골리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덜어줬던 게 그동안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전반적인 수비 체계이자 수비진에서의 운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운영이 조금은 퇴색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전 골리적인 문제, 특히 이제 주전 골리 플러스 백업 골리까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올 시즌도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격에서 정말 이 정도로 잠재치가 확실한 이런 느낌의 팀이,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믿음이 확 드는 느낌의 팀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수비진에서도 이제 공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뭐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았던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공격에서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 작년 지난 시즌도 이제 최상위권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어쨌든 올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퍼시픽 디비전 자체가 아주 지금 전력이 이번 오프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전력이 괄목할 만큼 좋아진 팀이 사실 없거든요. 에드먼턴도 좀 불안감이 있고 LA 킹스 같은 경우에 너무 큰 폭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거스는 기대만큼만 하면은 퍼시픽 1위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퍼시픽 1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번 올해는 이제 컵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뭐 길다라고 하면 길었던 이 로스터 프리뷰가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내용, 더 좋은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노력이 좀 이제 닿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 시즌을 또 즐기시는데 좀 참고가 되시려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